아마도 이번 주말에 가장 관심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런던 더비가 되겠죠? 예. 첼시와 토트넘이 2라운드에 격돌을 합니다. 예. 이 두 팀은 뭐 기본적으로 런던 연고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1라운드 때 경기력이 굉장히 좀 많이 달랐다. 희비가 좀 갈린 팀인 것 같기도 해요. 토트넘은 4골이라고 하는 4대1 스코어도 있었지만 경기력이 와 좋은데 맨시티와 더불어서 이제 평가를 좀 받았고 네. 첼시는 에버튼을 잡긴 했는데 이제 PK로는 거잖아요. 네. 아 경기력은 뭔가 좀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2라운드에 만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까? 또 이게 두 팀이 초반의 경기력은 토트넘이 좋았고 첼시가 떨어졌지만 최근에 맞대결만 놓고 보면 첼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투엘 부임하고 나서. 네, 투엘이 부임하고 나서 리그컵 포함을 해가지고 5전 전승 첼시가. 투엘은 토트넘 다 잡았습니다. 네. 네. 심지어 포메이션도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그렇죠. 심지어 포백까지도 가동을 했었거든요. 리그컵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투엘의 어떤 전술적인 능력 그런 과정에서 토트넘은 여러 감독들이 줄줄줄줄 좀 무너졌었죠. 네. 제가 기록 찾아봤더니 프리미어 리그만 놓고 봤을 때 토트넘이 첼시를 잡은 건 4년 전입니다. 네. 2018년에 잡은 게 마지막인데 네. 알리, 케인, 손흥민이 있는 거. 네. 그리고는 4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긴 적이 없고 모든 대회 다 합쳐가지고 네. 최근에 11번의 맞대결 결과를 놓고 보면 첼시가 9승 1무 1패 압도적이죠. 네, 그런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투엘은 5전 전승이고 그리고 그 어쨌건 11경기에서의 1승은 리그컵에서 거둔 거였고.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경기는 시간은 괜찮은데 이게 요일이 약간 그런데 15일입니다. 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12시 30분. 이제 첼시 홈에서 이제 경기를 가질 텐데 저희가 뭐 토트넘 얘기 좀 한번 해봤고 첼시가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좀 1라운드에 나타났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좀 보강을 좀 해야 되냐 이런 포인트 한번 짚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토트넘 경기까지도 한번 가보는 이런 느낌도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어제 저희가 찍었던 맨유의 연장선상에 가깝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양쪽 다 전문 디렉터가 없어가지고 이적 시장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와서 영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떠난 선수들은 좀 있는데 영입이 잘 안 되면서 우려가 사실 있었죠. 예.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그래 역시 선수를 못 데려온 게 티가 나네. 예. 이런 거였는데 에버튼 경기 때와 지금 놓고 보면 그때 이제 여기에 스털링 예. 그렇죠. 가짜 제로톱 예. 해놨고 요쪽에 카이 하베르치 그다음에 여기에 마운트 예. 있었고 리스 제임스, 벤츄렐 그리고 조르지뉴, 캉테, 아스플리쿠에타, 티아고 실바, 쿨리발리, 맨디 예. 이렇게 좀 섰단 말이에요. 들어왔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가짜 9번 얘기를 해야죠. 스털링 개인은 잘했어요. 아하. 예, 스털링 개인은 잘했는데 어쨌건 간에 골 넣은 건 아닌데다가 여기 스털링. 예, 스털링은 잘했는데 여기서의 지원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양쪽에서의 그렇죠. 이선에서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짜 9번이 필요하다. 어허.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허. 그래서 현재 그 투엘 감독이 오바메양 영입을 해달라고 아예 요청을 했다라고 볼리의 그 구단주한테 요청을 했다는 네. 보도들이 현재 네. 나오고 있어요. 보도상으로는 오바메양만이 옵션은 아니다. 다른 선수들도 고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현재 어쨌건 오바메양한테 영입을 제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맨로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맨로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그 첼시 공격진들을 비판을 했어요. 특히 하베르츠하고 플리식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동안 베르너가 조금 과도하게 혼자서 욕을 먹은 게 있다. 하베르츠랑 플리식도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냐. 아하. 득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베르너에게 가려졌던 거지. 예, 이제는 베르너가 떠났기 때문에 너네들이 골을 못 넣으면은 너네한테도 비판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는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뭐 루카쿠나 베르나가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선수가 오바메양이에요. 예, 오바메양인데 현재 오바메양은 별로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아하. 어쨌건 투엘 감독은 오바메양을 가장 원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도르트문트 시절에 이미 써봤으니까요. 오케이. 누구보다도 오바메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오바메양도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오바메양이 물론 뭐 장기적인 대안은 아니더라도 네. 지금 당장이 급한 거니까 네. 예, 그 용도로는 예,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요. 근데 일단 뭐 주말에 있을 토트넘 경기 때까지 보강되는 건 어렵잖아요. 말이 안 예, 되는 그렇죠. 거니까. 보강되더라도 교체로나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선발로는 근데 힘들겠죠. 뭐 브로야 카드가 있긴 한데 브로야도 뭐 결정이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브로야도 솔직히 말하면은 예, 주전급으로 쓸 수는 없는 선수죠. 그러면은 토트넘 경기 때는 일단 제로톱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예. 없다. 자, 오케이. 제로톱에 대한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 뭐로 보셨습니까? 중원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프랭키 데용을 계속 영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조르지뉴, 칸테, 코바치치 다 좋은 선수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코바치치는 부상이 너무 많은 선수고요. 네. 조르지뉴는 수비적인 부담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칸테도 이제는 부상도 많은데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고요. 프라임 타임에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투엘 감독이 백스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조르지뉴 때문이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안 그러면은 포백을 써도 된다는 거죠. 포백을 써도 되는데 조르지뉴를 수비적으로 보완을 해주려면 센터백을 한 명 더 세울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투엘 감독이 원래는 포백을 더 많이 쓰던 감독임에도 첼시 와서는 백스리를 거의 메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만약에 대용이 온다면은 4-3-3으로도 전환도 가능하고 하죠. 예, 가능한데 문제는 대용 같은 경우는 벤 제이콥스라고 미국 기자인데 볼리 오면서 요새 많이 이제 첼시 관련된 기사들을 내보내는 기자가 있거든요. 휴멘티를 가동하겠지. 네, 그래서 미국 쪽이니까. 상당히 많이 맞추고 있어요. CBS 기자인데 벤 제이콥스가 그러더라고요. 볼리가 직접 그 대용한테 전화까지 했대요. 설득하려고. 그런데 대용은 남겠다라고 했대요. 바르셀로나에. 다 남겠다는 거네. 오바메양도 남고. 그래도 프랭키 데용도 남고. 오바메양이 조금 더 가능성은 높고. 예. 그러면 맞지, 일단 맞지. 여기에 최전방 그다음에 미들 예. 여기가 일단 좀 고민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까? 예. 3백이 굉장히 지난 경기 잘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투엘 감독도 얘기했던 건데요. 세 명의 나이가 티아고 실바, 쿨리발리, 아스필쿠에타 세 명의 나이 도합이 100살이 넘어요. 아, 100살이 넘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직관적으로 되게 다 30살이 넘거든요, 만. 100살이 넘는다. 예. 가장 어린 쿨리발리가 31살이에요. 아, 제일 어려요? 예. 쿨리발리가? 제일 어린데 31살이거든요. 그래서 어허. 리디거 나가고 쿨리발리 올 때 조금 얘기는 있긴 했었거든요. 쿨리발리의 실력은 다 인정하고 그러는데 원래 대체자라고 하면은 더 어린 선수가 와야 되는데 더리트가 안 되니까 결국 쿨리발리 영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투엘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리디거도 떠났고 크리텐sen도 예. 떠났고 그런 상태에서 수비 쪽은 찰로바? 찰로바는 솔직히 말하면 프리시즌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지금 밀려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뎁스가 너무 얇다는 얘기네. 그래서 포파나 영입을 계속 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지 보도로는 7천만 파운드까지 제시를 했는데 레스터가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비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일단 쿨리발리는 괜찮아요? 지난번 경기 때 잘했죠. 아니 아 예, 부상 경련이에요. 아무 문제 없대요. 아. 투엘이 얘기했어요. 경련이다. 단순 경련. 그럼 첼시 입장에 다행이지.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첼시가 연결되고 있거나 아주 불투명한 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 영입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그래도 오바메양은 거의 5대5 정도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대용은 거의 뭐 20%도 안 된다라고 보고. 진짜? 포파나도 저는 그래도 지금 7천만 파운드에서 조금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레스터도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8천만 파운드까지만 내도 솔직히 영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문제는 그가 너무 오버페이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영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첼시가 어쨌든 이번 시즌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까 예. 수비 라인의 나이도 그렇고 몇몇의 어떤 뎁스도 좀 그렇고 예. 이번에 그러면 주말에 있는 토트넘과의 맞대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예. 아직 영입이 안 되고 부족한 네.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첼시 입장에서 혹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의 승부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투엘 감독이 토트넘전에는 상당히 변칙 전술을 많이 들고 나왔었거든요. 예, 그걸 고려하면은 쿨리발리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배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허. 그러면서 원래 오른발잡이니까.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근데 아스필리쿠에타는 그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투엘 감독이 이렇게도 많이 세웠어요. 아스필리쿠에타를 풀백, 윙백으로 세우고 리스 제임스 스토퍼로 그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예, 그래서 둘이 같이 뭐 수비한다든지 리스 엠스의 어떤 스피드를 예. 활용한다든지. 이렇게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쿨리발리를 예, 이쪽으로. 리스 제임스랑 아스필리쿠에타의 위치를 바꾸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은 쿨리발리를 오른쪽으로 배치하면서 아스필리쿠에타는 왼쪽 센터백도 보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아스필리쿠에타를 여기다 배치하던가 아니면은 쿠쿠렐라와 그리고 여기 치레를 같이 배치한다던가. 아하. 지난 경기에는 쿠쿠렐라가 치레 대신 왼쪽 윙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쿠쿠렐라 영입은 치레도 어허. 있는 상태에서 물론 뭐 치렐이 장기 부상 이후에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은 장기적인 계획 자체는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왼쪽 스토퍼로 쓰려고 영입한 거라고 보거든요. 쿠쿠렐라 자체를. 벤치를 워낙 비싸게 주고 영입한 선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쿠쿠렐라를 이쪽에 배치를 한다던가. 아하.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지난번도 그랬지만 사이드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손흥민과 클롭세스키, 케인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양쪽 윙백들이 지난 플레이가 좋아서 이렇게 네. 꺾어 들어간 플레이를 많이 했단 예,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첼시가 이쪽에 스피드를 좀 더 보강할 가능성이 있다. 또 손흥민 선수도 있고 여기 그렇죠. 라이언 세스뇽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오른쪽은 더 그렇죠.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아. 손흥민 선수의 속도는 누구한테나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스 제임스를 이쪽으로 쓴다든지 네. 아니면 이쪽으로 쿨리발리로 옮겨서 뛰게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이쪽에는 교체로 지난번 에버튼 경기에 뛰었던 쿠쿠렐라를 선발로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의 변화들 아스필리쿠에타가 이쪽으로 온다든지. 옮겼는지 그래서 이쪽에서의 승부처가 일어날 것이다. 예,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네. 나머지 사실 여기는 변화 줄 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예. 카드가. 예. 근데 여기 수비 쪽에 있어서의 요게 하긴 뭐 투엘이 그런 변칙적인 전술이나 토트넘 맞춤 전술로 오전 전승을 이뤘기 예. 때문에 이번 경기도 투엘의 결국은 머릿속이네. 예. 승부처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 어쨌건 간에 재밌겠다. 현재로서는 전력의 재밌겠다. 안정화는 토트넘이 훨씬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토트넘은 변화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아. 가져갈 거지만은 지난 경기 때 거기다 뭐 4대 대승이었고 그렇지. 로얄이 좀 전반전에 아쉬웠지만은 뭐 후반에 잘해줬고, 결과적으로는 뭐.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은 그냥 그대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은 첼시가 어떻게 그리고 투엘 감독은 콘테 감독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러면은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그러면 콘테도 뭐가 바꿔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딱히 지금은 잘했기 때문에 그냥 예. 토트넘은 가고 그나마 바뀐다면 오른쪽 윙백을 바꾸는 걸 텐데 도어티라든지 아직 근데 도어티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1라운드 때 토트넘 어느 정도 유지될 거고 예. 첼시는 이쪽에 토트넘의 어떤 스피드라든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바꿀 것 같다. 그나마 토트넘이 바꾼다라면은 페리시치의 몸 상태에 따라서 페리시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히샤르리송이 이번에 저기 1라운드 때는 징계로 아예 명제였는데 예. 명단에 포함이 되네. 그렇죠. 명단에 포함되고 히샬리송이 첼시한테 가장 많은 골을 넣긴 했었죠. 그렇죠. 그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런데 손키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선발로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나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은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 대신에 비수마를 뭐 컨디션이 괜찮다면은 예. 그 정도는 뭐 그냥 어찌 예. 보면 거기서 갈아 끼는 느낌 정도가 왜냐면은 되니까. 항상 첼시한테 조금 콘테 감독이 3연패를 당한 거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은 콘테 감독도 조금 수비적으로 중원을 닫을 수도 있다. 이번 2라운드 되게 재밌겠는데 전술적인 포인트가 짚으니까 더 막 기대가 좀 되네요. 어떨지. 자, 좋습니다. 2라운드 한번 볼게요. 예. 네.